아내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의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그날 밤, 우린 부부이면서도 동시에 서로의 비밀을 나눈 동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된 걸까요? 결혼 15년 차, 일, 육아 하루하루 버거웠습니다. 아내와 저 사이엔 대화가 줄었고 손길은 사라진 지 오래였죠. 웃을 일도 설렐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하더군요. 민지 씨네 부부가 펜션 여행 가자고 하는데 당신은 어때요? 그 부부는 우리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 나이도 비슷했고 서로 집을 오가며 저녁을 같이 먹거나 술 한잔 나누는 사이였죠. 게다가 4명 다 외모도 괜찮아서인지 동네에서도 선남선녀 부부끼리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가끔 다 같이 부부 동반 여행 가자는 말은 나왔지만 이번에야 처음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냥 즐거운 여행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 여행이 그렇게 될 줄 몰랐죠. 펜션에 도착했을 때 도시와는 다른 시원한 공기가 뱃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힐링이 아니고 뭐겠어요. 마당 한쪽에선 숯불리로 고기가 지글거렸고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아내와 그녀, 동네 형의 아내. 흰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그녀의 하얗고 가는 손목,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 사이로 스치는 은은한 향. 이상하게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갔습니다. 잔이 몇 번이나 채워지고 비워졌는지도 모를 즈음 동네 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벌써 결혼한 지 15년 넘었잖아? 이쯤 되면 한 번쯤 바꿔볼 때도 된 거 아니야? 다들 피식 웃었지만 동네 형은 잔을 내려놓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말이죠, 결혼 제도라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하고만 평생 살아야 한다니 그게 말이 돼요?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때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잔을 들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얘기 부인 앞에서 해도 돼요? 왜 안 돼요? 오히려 솔직해서 좋잖아요. 동네 형이 그렇게 말한 뒤 한 모금 술을 넘기고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재수 씨, 그렇게 바꿔서 하루 지내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 웃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잔을 들었지만 한 모금도 삼키지 않았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오갔습니다. 말 대신 건네진 그 시선들엔 묘한 긍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농담 한마디가 그 밤의 전부가 될 줄은요.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아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씻고 잘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대충 그릇을 정리하고 각자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도 방으로 들어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았습니다. 술 기운이 서서히 내려가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산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때 멀리서부터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볍지 않은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 복도에서 멈추는 듯 하더니 손잡이가 살짝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서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웃음기는 사라지고 눈빛은 낯설 만큼 깊었습니다. 그녀가 한 발, 또 한 발 다가왔어요. 머리칼 사이로 흘러나오는 은은한 향이 공기를 가르고 그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걱정 말아요. 당신 아내는 형이 잘해준다고 했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확인할 틈도 없이 그녀의 시선이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속삭였어요. 오늘 밤 바꿔볼까요? 숨이 조금 가빠진 듯 그녀의 어깨가 아주 살짝 오르내렸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스치듯 제 팔을 지나갔고 따뜻한 체온이 피부에 얇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낮게 웃으며 한마디 더 건넸습니다. 문 잠글까요?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마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조용히 무르익어 갔죠. 그녀의 눈빛이 낯설게 변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웃는 그 표정 속엔 숨길 수 없는 장난기와 노발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변해갔습니다. 머릿속의 이성은 조용히 사라지고 남아있는 건 묘한 기대와 알 수 없는 떨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린 아무 일 없었던 듯 웃을 수 있었을까요? 그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들. 겉으론 평온해 보였지만 어쩐지 평소와는 다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하품이 여기저기서 터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죠. 아무래도 다들 잠을 거의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함 속에는 이상하게도 묘한 여유와 만족이 묻어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동네 형이 입가에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어제 다들 잠은 잘 잤어요? 아내가 머뭇거리며 잔을 내려놓자 동네 형이 빵을 뜯어 먹으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이런 시간 자주 갖자고요. 누가 그러던데 이런 게 부부 사이를 더 좋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보? 그 말에 제 아내가 순간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숙였죠. 그 짧은 반응만으로도 저는 전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칠 동안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는 펜션의 그 밤이 끊임없이 재생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혹시 우리 단둘이 만나볼래요? 순간 심장이 철컹 내려앉았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에 그날 밤의 숨결과 눈빛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손끝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자꾸 보면서 침이 넘어갔습니다. 언제요? 오늘, 오늘이요. 그날 저녁 그녀가 지정한 곳은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조용하고 은근히 조명이 어두운 자리. 먼저 와 있던 그녀는 여행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원피스, 그리고 향긋하지만 어쩐지 낯선 향수 냄새. 와인잔을 부딪히며 잠시 눈을 마주친 순간 그녀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진해졌고 그녀의 시선은 그날 밤보다 훨씬 대담하게 제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단둘이 보니 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팔색조의 매력을 지닌 여자였죠. 시선 하나, 손끝의 움직임까지도 펜션에서의 그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의 웃음 속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고 볼수록 또 귀여운 구석이 드러났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자꾸만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날 밤 우리는 여행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그녀는 한 걸음 먼저 다가왔고 저는 그 유혹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의 대화와 길어진 침묵. 그녀가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렇게 단둘이 보는 것도 새로운 맛이네요. 안 그래요? 그 말에 저는 말 대신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착한 오빠, 멋진 오빠, 끝내주는 오빠, 그리고 우리 오빠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